이렇게 맛집 정보를 입력하면 GPTS가 기존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여 맛집 정보를 찾아줍니다. 저는 메뉴 가격과 메뉴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라고 해줬고요. 이렇게 메뉴 가격과 특징까지 다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음만 누르면 알아서 작업을 해줍니다. 사진만 업로드해주면 앞서 정리한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블로그 콘텐츠를 기획해줍니다. 블로그 본문을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에 워드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해줍니다. 파일 다운로드해서 열어보면 제목과 본문 서식이 잘 정리된 블로그 컨텐츠가 있고요. 적절한 위치에 사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에 대한 설명도 잘 들어가 있네요. 로스카츠 정식 메뉴에 대한 설명에 로스카츠 정식 사진이 들어가 있고, 모듬 정식 설명에 모듬 정식 사진까지 적절한 위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캡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GPTS를 활용해 네이버 맛집 블로그 콘텐츠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제가 만든 GPTS가 어떻게 동작했는지 봤을 텐데요. 꽤나 인상적이시죠? 한국 사람이라면 네이버 블로그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맛집 블로그는 시작하기 쉽고 많은 분들이 찾는 인기 주제입니다. 하지만 맛집 블로그를 작성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보통 우리는 맛집 선정부터 시작해서 자료조사, 개요 작성, 초안 작성, 검토, 그리고 마지막 발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GPTS는 이 중 자료조사부터 초안 작성까지를 도와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쪼개고 단계적으로 처리하면 작업 속도와 품질이 모두 향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 작업 단계를 GPTS에 입력하고 GPT가 많은 부분을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이걸 관리자와 실무자의 관계로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관리자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지시하고 피드백을 준다면 GPT는 실무자로서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GPTS의 단계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각 단계별 설계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도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GPTS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PT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왼쪽 사이드바를 열고 사이드바에서 GPT 탐색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맞춤형 GPT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만들기 버튼이 보일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GPTS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GPTS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PT와 만들기 탭에서 대화를 통해 지침을 구체화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에서 이 지침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GPT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지침을 직접 입력해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름과 설명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아래쪽에 기능 섹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웹브라우징과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이 기능들을 활성화해야 GPTS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워드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GPTS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침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만들어 볼 GPTS에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용자에게 맛집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 키워드 기반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서 블로그 콘텐츠 안에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개요를 작성하고요. 초안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초안을 종합해서 워드 파일로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제가 직접 만든 GPTS 화면인데요. 이름과 설명 입력하고 그리고 지침을 여기 화살표 확장을 해가지고 입력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침이 굉장히 긴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떻게 만드실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계 설정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침의 가장 첫 부분에는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언 앞에
샵 기호가 하나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크다운 문법에서 샵은 제목을 나타내는데 샵 하나는 가장 큰 제목을 의미합니다. 지침 전체에서 샵 하나만 사용된 곳이 이 부분뿐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GPT에게 이 단계 선언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께서 댓글에 공유된 지침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첫 두 단계의 설계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에게 맛집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GPT가 작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어떤 맛집에 대해 글을 쓸 것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GPT가 네이버 블로그 글을 검색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맛집 정보를 요약합니다. 이 단계부터 GPT가 실제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며 사용자는 이 중간 결과물을 보면서 검토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단계는 블로그 콘텐츠 기획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2단계에서 정리한 맛집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블로그 글의 구조를 잡아갑니다. 제가 맛집 블로그 콘텐츠 템플릿을 미리 작성해 두었는데요. 이는 작업의 일관성과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GPT의 창의성을 더 활용하고 싶다면 이 템플릿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템플릿으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부터 6단계는 실제 콘텐츠 작성과 최종 결과물 생성 단계입니다. 4단계와 5단계에서 본문을 작성합니다. 이를 두 단계로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챗 GPT의 처리 용량 때문입니다. 제가 실험해본 결과 한 번에 요청하면 공백 포함 2500자를 넘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콘텐츠를 하나로 합쳐서 워드 파일로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GPT가 워드 파일을 만들 때 나름의 서식을 지켜 만들기 때문에 결과물의 품질이 꽤 좋습니다. 이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블로그 초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연해드린 버전의 GPTS는 사용자가 제공한 사진을 워드 파일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꽤나 인상적인 기능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결과물을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에 복사해서 붙여넣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지가 제대로 붙지 않는 현상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버전은 사진을 포함하지 않는 텍스트만 있는 버전입니다. 이 버전이 실제 사용에 있어 더 안정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사진을 포함한 버전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걱정 마세요. 제가 사진을 포함한 버전의 GPTS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모두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맛집 블로그 콘텐츠 초안을 작성하는 GPTS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업 단계를 GPTS에 체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작업 속도와 결과물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GPTS가 모든 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종 검토와 보완 작업은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챗GPT만으로 만든 콘텐츠는 다른 글들과 차별화되기 어렵습니다. 독자들은 기계적인 느낌, 단순 정보 나열식 글을 금방 알아채고 외면합니다. 여러분만의 인사이트와 감성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개성이 여러분 블로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기존 정보를 재조합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생각, 느낌, 독특한 관점이 들어가야 비로소 가치 있는 콘텐츠가 됩니다. 꼭 여러분만의 색깔을 담아내세요. 오늘 소개한 GPTS를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댓글에 링크를 남겼습니다. GPTS에 사용한 지침도 함께 공유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직접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무에서 효율화하거나 자동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